방송인 박나래 씨가 자택에서 고가의 물품을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틀 전 도난 사실을 인지했고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피해 사실을 접수했다고 전해집니다. 피해 규모는 귀금속을 포함해 수천만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눈에 띄는 건 박나래 씨의 주거지입니다. 2021년 서울 용산구의 단독주택을 무려 55억 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고 이후 방송을 통해 집 내부를 세세하게 공개한 바 있죠. 거실 구조부터 수납장 배치까지 예능에서 낱낱이 노출됐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기에 이보다 더 친절한 사전 설명서가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박나래 씨는 예정돼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도 취소하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단순한 절도 피해로 보기엔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심엔 지인 혹은 내부자의 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연예인의 사적 공간이 대중 콘텐츠가 되는 이 기형적인 소비 구조 속에서 보안은 뒷전이고 조회수가 우선인 세태가 결국 범죄를 부추긴 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유명세는 결국 침입도 쉬운 프라이버시의 붕괴를 뜻하게 된 걸까요? 수사기관이 박나래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창문은 멀쩡하고 문도 부서진 곳 없이 말끔했다는 건데요. 결국 이건 단순한 침입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가는 건 따로 있습니다. 평소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지인들 혹은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 다시 말해 낯선 강도가 아닌 얼굴 아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배신이 가장 뼈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도 박 씨의 집을 최근 드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었고 누가 커피를 마시러 들렀고 혹시 누가 방 구경을 했는지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만큼 증거 수집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도 험난한 길이 될 전망이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면식범 가능성이 두 조합은 일반적인 절도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귀금속을 잃은 게 아니라 사적인 공간과 인간관계가 동시에 침탈당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도둑 맞았다는 말 뒤에 누구에게라는 질문이 더 무서워지는 시대가 온 건 아닐까요? 도난 사건 후 박나래는 8일 예정되어 있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나래와 함께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 기안84가 박나래를 걱정했던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안84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인생84에서 박나래를 만나 나래 씨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먹이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주변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걱정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박나래는 누가 그런 사람들인가? 좀 알려달라고 궁금해했고 기안84는 몇 명이 있다. 돈 많다고 하면서 내가 뭐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예계에는 생각보다 내부자의 배신을 경험한 스타들이 덜어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가수 김한선 씨입니다. 김 씨는 과거 한 방송에서 2004년 자신이 한남동 자택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 시계 등을 도난당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은 고급 주택가를 노리는 상습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졌죠. 김한선 씨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놀랍도록 현실적인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결국 진짜 공포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낯선 이가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힌 고소영 씨와 장동건 씨 부부도 과거 비슷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이 부부는 가평의 별장에서 금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을 겪었죠. 복면을 쓴 남성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금품을 훔쳐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범인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집에서 일어난 것만으로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이 범인일지 외부인이 침입했을지 아니면 가족이 개입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정말 실망스럽고 충격적일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에 맞는 처벌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절도일 수도 있지만 만약 사건이 밤에 발생했거나 여러 번에 걸쳐 지인인 척 집에 드나들며 금품을 훔쳤다면 그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 혹은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범행이라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만 봐도 끔찍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박나래의 도난 사건은 단순한 금품 도난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